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미남의 주미남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목표가 잡는 방법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바닥권에서 종목을 잡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구공권에서 종목을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좀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가 이제 설정하고 잡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세 가지를 중점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이죠.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전고점에서 이제 거래량을 보겠죠. 거래량이 이제 그 전고점에 비해서 전고점인데 이 전고점에 비해서 발생한 전고점에 비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아니면 거래량이 감소하는가 요거에 따라서 이제 팔고 다시 재매수를 하기도 하고 이제 팔고 뭐 그대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꺾이는 구간. 요 구간이 이제 좀 많은 저항대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종목들이 막 급등, 그러니까 역배열인 상태에서 역배열인 상황에서 종목이 급등하면 241선이나 단기 목표가로 잡거나 아니면 241선이 꺾이는 구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고점을 좀 살펴볼게요. 전고점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아니면 거래량이 감소하는가 요걸 이제 중점으로 두고 또 보는데 저는 이제 주식 자체를 원체 이제 바닥에서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주식 자체를 원체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은 241선과 요게 241선이고요. 요 노란 색깔 선이 그 다음에 이 검정 색깔 선이 21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고점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 그러면 지금 뭐 241선이 21선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역배열인 상태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내가 종목을 뭐 매수를 하거나 매집을 해가지고 이제 뭐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고점에다가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전고점 근처에 오거나 아니면은 전고점 근처 왔을 때 이제 여기서 분할로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분할로. 지금 보면은 짧게나마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 전고점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하고 올라가다가 눌렸다가 뚫을 때 여기가 이제 그 전고점을 뚫는 그 시점이 되는데 이때 거래량을 굉장히 좀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터졌던 거래량과 여기 뚫을 때 터진 거래량 당연히 뚫을 때 터진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제 요만큼 거래량이 요만큼 터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뚫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전에 나왔었던 이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위에 여기가 이제 전고점 구간이 되겠죠. 양봉의 끝과 이제 음봉의 끝 시작점, 음봉의 시작점과 양봉의 이제 끝점 종가 이렇게 이제 전고점이 형성이 되는데 이 구간을 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의 거래량은 요만큼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근데 여기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이건 뚫은 게 아니죠. 이 근처까지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거고 이제 뚫으려고 하는 거래량은 요거니까 요만큼이에요. 그럼 거래량만 봐도 확연히 거래량이 감소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전고점을 뚫을 때는 항상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 증가를 하고 뚫는 종목은 조금은 눌림은 나올 수는 있어도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쭉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양봉의 거래량을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거래량이 쓰겠죠. 그럼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요만큼.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조금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주가 자체가 이제 이 상단 구간에서 좀 버텨주다 보니까 그 다음 거래량은 폭증을 하면서 이제 붙는 걸 볼 수 있겠죠. 주가 자체가.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거래량을 좀 참고를 하면은 여기가 정고점이 될 수 있지만 이 뒷부분이 정고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그럼 이 뒷부분에서는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터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들어왔었던 이 거래량의 양봉의 이 거래량은 굉장히 좀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트려 놓고 윗꼬리를 쭉 달아주면서 조정을 주고 이 황금선 21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를 한번 볼게요. 요 위에. 자, 정고점이 여기가 되겠죠. 이 뚫는 양봉의 정고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럼 이 양봉의 거래량은 요만큼. 뚫을 때 거래량은 그거보다 조금 더 붙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겠죠.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밑에서 이 구간을 뚫고 나왔었던 이 장대 양봉의 이 거래량. 그 전에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증가를 하죠.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눌림을 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넘어가면 요 지금 뚫고 올라갔죠. 그럼 뚫고 올라갔을 때 이 조정폭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조정폭이 나온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쉬어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쉬어간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쭉 나오다가 자, 재차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 정고점에서의 터지는 이 거래량, 이 정고점에서의 이 터지는 거래량을 굉장히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보통 이제 내가 대응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1선이 꺾이는 구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1선이 꺾이는 구간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얘기를 하냐면 다른 종목을 좀 한번 보면 자, 이 검정 색깔 선이 제가 이제 21선이라고 그랬죠. 그럼 21선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구간, 21선이 꺾이기 시작했던 구간, 이 구간이 보통 저항대가 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1선이 항상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이 저항대 구간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뚫더라도 좀 조정이 큰 폭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보면은 자, 여기가 21선이 꺾이는 구간이죠. 21선 꺾인 구간에 선을 딱 그어놔 보면은 뚫었죠. 뚫었다가 조정이 나오죠. 이렇게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쭉 보면은 또 21선이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이 여기고 여기가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 이런 구간들에 이제 선을 딱 그어 놓으면은 자, 여기 21선 꺾이는 구간이죠. 쭉 가서 보면은 보통 아직 뭐 올라오진 못했는데 여기는 뭐 올라오다가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꺾이는 구간에 저항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21선 꺾이는 구간이었죠. 여기다 선을 딱 그어놔 보면은 뚫어놓고 조정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일주일 안에 급등주 잡기 그 기법이 나오고 나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저항대를 뚫어놓고 위에서 주가가 버텨준다라 그랬을 때는 재차 상승이 가능하고요. 이 주가를 이제 이 저항대를 뚫어놓고 밑으로 밀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저는 바닥에서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제 매매 방법 중에 이런 데서 잡는 매매 방법이 있는데 이런 데서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세울 때 이런 21선 꺾이는 구간이나 아까처럼 정고점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쳤을 때 여기가 정고점이 되겠죠. 요 구간이.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이 거래량 양봉에서의 거래량과 한 요 정도 여기죠. 요거. 그다음에 여기 양봉에서의 거래량을 보면은 좀 여기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으니까 일단은 분할 매도를 좀 해주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1선이 꺾이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쵸? 21선이 꺾이는 구간이 여기인데 이 구간에다가 선을 한번 딱 그어놔 보면은 자, 주가가
이제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내려오고 나서 반등 나오는데 21선 꺾이는 구간 맞고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 재차 올라오는데 21선을 이번엔 뚫어놓고 조정이 나왔었죠. 오전에 이제 조정이 쭉 나왔다가 오후에 끌어올려주고 이제 위에서 버티면서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또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네, 여기 양봉에서 이제 자, 확대를 좀 해보면 여기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여기 고점에서의 여기가 전고점이 되겠죠. 전고점의 거래량은 지금 여기 돌파할 때의 거래량보다 상당히 현저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응을 할 때 충분히 주가가 뚫고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항상 주식이라는 건 항상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선 꺾이는 구간이 여기죠. 요 꺾이는 구간에서 선을 딱 그어 놓으면은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쭉 밀렸다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런 데서 이제 뭐 저가 매수를 했다. 저가 매수를 했을 때 이제 그다음 목표가는 요 21선 꺾이는 구간.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할 때 뭐 거래량이 뭐 증가하고 주가 자체가 이 위에서 놀아준다. 제가 이제 일주일 안에 급등 조작기 그 기법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기법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다시 주가를 재매수를 해서 상승을 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21선이 꺾이는 구간은 항상 웬만하면 좀 저항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1선 꺾이는 구간에 근처에 왔을 때 종목을 이런 데서 사는 거는 굉장히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종목을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저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바닥에서 매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만의 이제 법칙을 좀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법칙, 내가 이제 좋아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가장 저항을 좀 많이 받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법칙을 여러분들도 좀 세우셔서 매매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배열인 상황에서 종목이 급등하면 241선을 단기 목표로 잡거나 241선 꺾이는 구간이라고 적어놨는데 보통 이제 역배열인 종목들을 보면은요. 자, 다 지우고. 자, 241선, 이렇게 역배열인 종목들은 241선이 주가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꺾여 있다는 소리예요. 241. 장기 추세선이 꺾여 있다는 소리인데, 보통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잡거나 뭐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내가 정말 잘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241선을 기준으로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241선이 이렇게 강력하게 꺾여 있을 때는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이내로 상승을 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241선 꺾이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꺾이는 구간이겠죠. 보통 이 근처나 이 근처 왔을 때 주가가 눌리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 한국테크놀로지는 뭐 지금 241선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꺾이는 구간이 아니고 이게 아예 생겼을 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죠.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 근데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241선이 꺾이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죠? 장기 추세선이 꺾이는 구간이 여기인데 여기를 막고 지금 여기를 뚫어놓고 하루 눌림을 주죠. 눌림을 주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좀 보자면은 241선 꺾이는 구간을 일시적으로 돌파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좀 눌림이 지금 나오는 상태죠. 그런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고 밑에서 이제 주가를 좀 이제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241선이 이 구간 241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좀 한번 살펴보면은 241선이 꺾여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꺾기 시작한 구간. 자, 이 안국약품 같은 경우도 241선 여기서부터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 구간이 웬만하면 241선을 돌파했을 때 저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저항 굉장히 많이 받았죠. 여기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그러고 나서 뚫어주고 나서 조정 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흐름을 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저 말고도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이제 그런 이제 뭐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항상 이제 본인이 이제 가장 매수를 하는 자리에서
가장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나오고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구간을 좀 잘 살펴보시면은 본인만에 맞는 그런 목표가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것도 조비도 보면은 240에서 꺾이기 시작했던 구간이 여기에요. 그쵸? 입에 여기다 선을 딱 그어놔 보면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구간에서는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뚫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런 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종목을 살 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만의 그런 목표가를 잡는 방법,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은 또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이제 목표가 잡는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를 잡고 이제 설정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좀 설정을 하고, 목표가를 좀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를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